반갑습니다. 2주차 기약 2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는 다 들으셨나요? 제가 1주차에서는 과제도 제출을 하고 했었는데, 네, 아마 좀 늦게 확인하시는 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제가 다 오지 않았어요. 일단 저희가 추석 전까지는 비대면 수업 진행되니, 네, 저희 그 LMS 상의 수업 내용들은 계속 확인하시고, 강의를 다 완벽하게 들으셔야 출석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일단, 첫 주차에는 제가 기약 1 수업도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예, 기약 2 수업에는 어떤 수업을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과제를 내드렸는데, 어,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2주차부터는, 네, 어, 뭐 따로 과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1학기 때도 했던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저희가 이론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또 실기 위주로 또 저희가 대면 수업도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주차, 3주차, 4주차에 걸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초 이론들을 조금 더 상세히 조금 심화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1주차 과제로 제출 못하신 부분 있으면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수업하면서 좀 어떤 내용을 더 하면 좋겠는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네,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학기 때 했던 그 동료 반주를 더 이어서 여러 곡들, 한 곡이 아니라요. 이번에는 여러 곡들을 좀 다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연습을 꼭 해야 된다는 부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대면 수업 한다고 그냥 연습을 못 하고 있으면 네, 나중에 저희가 대면 수업 때 아마 또 당황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비대면 수업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께 피드백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좀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연습은 매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발췌하셔서 예, 여러 곡들 좀 다룰 수 있게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기초 이론에 대해서는 뭐좀 1학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1부터 10까지 음악의 정의, 음표, 심표, 보표와 음자리표, 음이름, 변화표, 임시표, 조표, 박자, 막자표, 마디, 세로줄, 악보에 사용되는 기호, 빠르기 말, 나타낸 말, 음정, 화음과 화성, 음계, 조와 조성 이런 내용입니다. 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도 1학기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음악의 정의, 음표와 심표, 보표, 음절이표, 음이름 요 정도까지 보면 아마 이번 주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 주에 또 계속 이렇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음악의 3요소는 뭔가요? 기억하십니까? 네, 첫 번째가 뭐였죠? 가락, 멜로디, 네, 가락. 그 다음에 뭐죠? 가락, 화음, 하모니라고 하죠. 그 다음에 리듬인 멜로디입니다. 이게 음악의 3요소고요. 저희는 음악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예, 실질적인 물체의 진동으로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물체가 진동하는 주파수나 이런 진동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리컵으로 이렇게 뭐 병이나 여러분들 뭐 그 병을 이렇게 뭐 음료를 마시고 나서 이렇게 병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후 불어보면 소리가 다 다르는 것처럼 내가 저희가 어, 이 진동으로 인해서 음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수업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아이들 수업에도. 그래서 컵을 일정한 컵에 특히 유리 같은 게 좋습니다.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전도율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진동수가 많이 안 느껴지고요. 보통 크리스탈이나 뭐 유리 이런 재질로 그 다음에 각 뭐 물 같은 거를 다 다른 높이로 이렇게 했을 때 음의 느낌도 다 다르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들. 그 다음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소리를 소재로 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시간적인 예술이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막연하게 음악이라고 하면 그냥 뭐 듣기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소재로 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은 또 뭐 있죠? 저희가 건반을 통해서 이렇게 화음이나 멜로디를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목소리로 혹은 뭐 멜로디언이나 혹은 바이올린, 첼로 같은 현악기, 그 다음에 플룻이나 뭐 오카리나 같은 관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시간적인 예술을 저희가 음악이라고 한다는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음악의 3요소입니다. 리듬, 가락, 화성입니다. 리듬, 멜로디, 하모니. 예. 음악의 3요소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리듬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살펴보자면 일정한 박 안에서 진행되는 음의 시간적 개념입니다. 저희가 1학기에서 계속 했던 내용이 3박자의 개념, 4박자의 개념을 통해서 반주의 패턴을 바꿔가면서 연주를 계속 했죠. 그래서 일정한 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3박자나 4박자나 6박자나 이런 박 안에서 진행되는 음의 시간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에 특정한 꼴의 강세가 붙어야 박자를 이룬다고 되어 있죠. 3박자는 어떻게 됐죠? 3박자의 개념은 강, 약, 약, 예, 요렇게 뭐 표시할 수. 보통 강은 요렇게 표시를 하죠. 예, 강약약. 그 다음에 사박자는 어떻게 표시되죠? 강, 약, 그 다음에 중강, 약. 이런 것처럼 예, 박에 특정한 꼴의 강세가 붙어서 박자를 이루어야 된다는 리듬감이라는 게 보통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춤을 출 때도 마찬가지지. 뭐 리듬 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리듬을 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박자 속에서 길이가 다른 여러 가지 음이 연결되어 리듬꼴을 이루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악곡의 역동성과 다양성의 바탕입니다.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보통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음이 커지거나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져서 혹은 뭐 액센트가 붙어서 갑자기 크거나 갑자기 멈추는 소리를 작게 하는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리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락 멜로디라고 하는데요. 음의 높고 낮은 선적인 움직임이죠. 그래서 가락은 보통 여러분들이 그 많이 연주하셨던 동료는요, 예, 가운도부터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그 높이에 맞게끔 보통 되어 있어서 보통 5도에서 8도 요 정도의 선에서 높고 낮음이 되어 있는데요. 뭐 어른들은 더 높고 낮음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음의 높고 낮음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의 대를 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듬의 음의 높이가 정해지고 이러한 음들이 연결되어 가락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도까지 혹은 다음 솔까지 뭐 순차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도에서 미에서 솔까지 이렇게 3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음들의 연결을 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아름다운 경우는 이렇게 멜로디가 잘 연결되고 효과적으로 했을 때 잘 들리겠죠. 그래서 악곡의 예술적 의도를 강하게 표출한다고 하는 내용은 멜로디가 이쁘다.
저 노래 너무 좋아 할 때는 보통 가락을 얘기를 하고요. 그 가락에 맞는 이 화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상태라고 알고 계시죠? 저희가 3화음을 했었습니다. 장조, 단조의 개념 이해하고 계시죠? 장조라고 하는 것은 3, 4도의 반음이 7, 8도의 반음이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단조라고 하는 것은 1도부터 시작했을 때 2, 3, 6, 5, 6이 반음이 되는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상태. 그래서 C 메이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도, 미, 솔 이렇게 3화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리듬에서 3도 간격의 수직적인 배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C 메이저가 도, 미, 솔인 것처럼 도에서 밀까지 간격이 3도, 미에서 솔 간격이 3도인 것처럼 수직적인 배합을 화성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음의 연결은 화성이라 해서 그 3음 이상 저희가 3화음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반주의 왼손의 반주의 흐름을 이 화성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리듬, 가락, 화성 음악의 3요소입니다. 자, 음악의 3분야도 한번 살펴보자면 제일 처음 곡을 연주하려면 작곡가가 작곡을 해야 되거든요. 동요를 하더라도 동요를 누가 작곡해야 되고 가사를 붙여야 되는 것처럼요. 작곡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연주가 되고 그걸 통해 관객들이나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감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곡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곡을 통해서 연주자들이 그 작곡가들이 원하는 그런 작곡의 형태를 통해서 연주하고요. 그걸 감상을 통해서 상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음악의 3분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곡은 소리를 아름답게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적인 의미를 담은 악곡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연주는요, 악보에 담긴 예술적 의도를, 이 예술적 의도는 작곡가가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술적 의도를 실제 음역으로 표현하는 일이죠. 그래서 악보상에 피아노라 적혀 있으면 작게, 포르테라 적혀 있으면 크게, 디크레센도로 적혀 있으면 점점 여리게, 크레센도로 적혀 있으면 점점 세게. 이런 의도, 예술적 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작곡자의 예술적 의도와 연주자의 표현을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가장 어떻게 연주를 되게 기쁘게 한다거나 밝게 한다는 느낌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슬픈 음악의 표현을 들었을 때 감상하는 청중도 그런 표현을 느낄 수 있으면 이게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악의 3분야는 작곡, 연주, 감상 이렇게 세 분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자, 음의 종류들도 있겠죠. 아까처럼 슬픈 소리도 있을 것이고요. 밝은 소리도 맑은 소리 색깔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이런 음들을 한번 보자면 제일 처음에 시끄러운 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피치드 톤이라고 해가지고요. 피치에 어울리지 않는 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불규칙하고 진동수가 일정치 않은 상태의 소리를 말합니다. 이런 음들을 들었을 때 저희가 보통 불협화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반주를 하셨을 때도 멜로디와 어울리지 않는 음들이 가끔 있죠. 그럴 때 제가 화음이 맞는지 확인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왼손에 화음이나 멜로디를 확인했을 때 이게 어울리지 않는 음들이 있을 때는 이 시끄러운 음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은 고른 음이죠. 피치드 톤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음입니다. 그래서 진동, 규칙적, 일정한 진동수와 배음이 맞아서 어울리게 들리는 멜로디와 화음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높이가 분명하며 또 음색이 뚜렷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음이라 해서 퓨얼 톤입니다. 고유한 음이진 것이죠. 그래서 물체의 홑 진동에 의해 생기는 가장 단순한 소리입니다. 가장 깨끗한 원색적인 소리라고 보는 거죠. 순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금 뒤에 이제 저희가 배음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배음이라는 건 오버톤이라 해가지고요. 음은 한음만이 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한음을 나면, 그 진동수나, 뭐, 이 진동수가 계속 변하면서 음이 변하는 상태가 가거든요. 그래서 배음은 실질적으로 모두 16개가 있습니다. 네. 뭐, 배음은 16개가 있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저희가 내용에서 보면 16개의 음이 보일 것입니다. 16개 보이시나요? 예. 이 음은 뭐죠? 이제 낮은 음자리표 잘 보시죠? 이 음은 뭐죠? 예, 도입니다. 네. 이 도를 눌렸을 때요. 이 도는 건반상에서 가운 도에서 8도, 16도, 2옥타브 밑에 음입니다. 이 음을 눌렸을 때, 예, 이 음을 계속 눌리고 있으면 어떤 음이 나냐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도, 솔, 도, 미, 솔, 시플랫, 도, 레, 미, 파샵, 솔, 라플랫, 시플랫, 시, 도까지 이렇게 한 음을 눌렸지만 이 배음이 내는 진동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16개 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네,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도를 눌리고 이 진짜 음이 나는지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보십시오. 네. 이 뒤에 음들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 솔, 도 정도는 여러분들 미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들으실 수 있는 음들입니다. 네. 음악에서는 순정률, 퓨어 템퍼먼트, 그 다음에 평균율에서 이퀄 템퍼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율은요, 바흐 평균율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곡 중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평균율에 대해서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학생은 바흐 평균율, 예, 이렇게 한번 그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순정률, 평균율은요, 보통 저희가 이제 조율할 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저희가 이제 순정률을 봐야 하냐면, 음은요, 아까처럼 배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음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의 기억하시나요? 수학에서? 네, 잘 알고 계신다고요. 네.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이 음악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음들은 이렇게 진동수에 비례해서, 예, 나타난다, 예, 는 것입니다. 예,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눈으로만 혹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배음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12음계라는 게 12음계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네, 한 옥타브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흰 건반이 몇 개죠? 도레미파솔라시, 그 다음에 검은 건반이 도샵, 레샵, 그 다음에 파샵, 솔샵, 라샵. 여기서 5개, 총 7개, 총 5 더하기 7 해서 12개 음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정률, 평균율이라는 말은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자, 순정률의 3분 손익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조율할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조율을 혹시 한번 보신 적이 있거나 네, 혹시 다음에 피아노 조율을 보실 일이 있으면 네, 이 3분 손익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보통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3분 손익법 예, 요 정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거는 수학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율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율 같은 경우는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음계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반음이라고 하는 거는 도와 도샵, 레, 레샵, 미, 파샵, 솔, 솔샵, 라샵, 시, 도 이렇게 반음 관계로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열등분하여 음정을 얻는 음정 분할법을 얘기를 하고요. 음과 음 사이의 진동의 비율을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1이 있고요. 1, 0.5가 있고 1, 1, 1, 0.5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간격을 1, 반응 간격을 0.5로 하여 일정한 수치로 나타내 악기로 조성을 달리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형균은 이 평균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보십시오. 216.6 다 다른 거 보이십니까? 진동수가. 예. 그래서 음을 네,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에는